허리 디스크 때문에 허리가 아프거나 엉덩이가 아프거나 다리가 저릴 때 이걸 가장 빠르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신경차단술인데요. 제가 진료 볼 때마다 신경차단술 관련해서 꼭 듣게 되는 질문이 3가지가 있는데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허리 디스크에 신경차단술이 진짜 효과가 있는 건가요? 효과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많이 하는 거겠죠. 동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정형외과나 통증의학과, 신경외과, 그리고 큰 병원이나 대학병원까지 해서 허리 디스크를 치료하는 병원 중에 신경차단술을 안 하는 병원은 없어요. 그만큼 효과가 있으니까 하는 거긴 하고요. 신경차단술 치료 원리가 크게 2가지인데 첫 번째가 염증을 줄여주는 거, 두 번째가 염증 때문에 흥분해 있는 신경을 진정시키고 가라앉혀 주는 건데 이게 효과가 제대로 잘 나오려면 주사가 제 위치에 잘 들어가야 돼요. 찐득한 염증이 신경에 딱 달라붙어 있는 곳에 주사가 정확하게 잘 되면 아프던 게 한 번에 잘 가라앉기도 하는데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니긴 합니다. 염증이 있는 위치나 정도, 나이, 아팠던 기간 이런 다양한 요인 때문에 치료했을 때 호전되는 정도가 각기 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긴 하고요. 어찌됐든 이 신경차단술이라는 주사가 허리 디스크로 인해 발생하는 허리 통증이나 엉덩이 통증, 다리 저림 이런 증상을 줄여주는 데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빠른 치료 방법이다 라는 건 아마 대부분의 의사들이 공감하는 내용일 거예요. 신경차단술을 할 때 무슨 약을 쓰는 건가요? 이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 아마 대부분 병원에서 요 4가지 약을 섞어서 쓰신다고 보면 될 거예요. 첫 번째가 마취약인데 마취약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 신경차단술이 일시적으로 안 아프게 마취만 했다가 금방 풀려버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마취할 때 쓰는 마취약과 신경차단술에 쓰이는 마취약은 같은 약이긴 한데 농도가 달라요. 마취약의 농도가 높으면 마취가 되는 거고요. 농도를 낮게 쓰면 이게 흥분한 신경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해서 통증을 낮춰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마취약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긴 한데 여기까지 들어가면 내용이 너무 어렵고 환자 입장에서 이것까지 다 알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건 신경차단술을 할 때 이 마취약의 농도를 희석해서 사용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생리식염수. 이거는 주사 양을 늘리려고 쓰는 거예요. 염증을 씻어내야 되니까 이게 양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몸에 있는 혈액하고 농도가 비슷한 생리식염수를 많이 쓰고요. 또 이거를 써서 앞에서 말했던 마취제의 농도를 낮추려는 목적도 있어요. 그래서 의사마다 자기가 원하는 농도로 주사약을 만들려고 각자의 레시피를 만드는데 이게 의사마다 다 달라요. 생리식염수 말고 포도당 용액을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생리식염수나 포도당 용액을 쓰나 목적은 똑같은데 포도당 용액으로 만든 주사가 그 주사 통증이 조금은 덜한 효과가 있어서 이걸 쓰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세 번째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자주 쓰는 게 보통 2-3가지 정도 되는데 이것도 치료받는 환자 입장에서 종류까지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내가 맞는 이 신경차단술 주사에 스테로이드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하고요. 치료받는 입장에서 꼭 하나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이 이건데 신경차단술하고 스테로이드 주사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신경차단술을 할 때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스테로이드를 쓰면 주사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지는 게 맞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무조건 써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요새 스테로이드 없이 신경차단술을 하시는 의사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스테로이드가 필요하면 당연히 쓰는 건데 굳이 쓰지 않아도 치료 효과가 잘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신경차단술을 할 때 스테로이드 없이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가 주사약을 더 오래 머물게 해서 치료 효과를 높이는 그런 약들인데 이거는 의사마다 쓰는 게 다 달라서 한마디로 정리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의사들이 신경차단술을 할 때 보통 이 4가지 성분을 가지고 주사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는 말이긴 합니다. 신경차단술 비용이 왜 병원마다 다 다른가요? 일단 이 신경차단술이라는 게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허리에 넓게 느껴지는 통증을 잡기 위한 신경차단술도 있고 다리 저림을 조금 더 잘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신경차단술 주사도 있고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종류의 주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거를 몇 군데 놓냐, 몇 방울 놓냐, 어디에 놓냐 이런 거에 따라 주사 가격이 다 다르고요. 또 하나가 같은 주사를 맞아도 대학병원에서 맞을 때랑 동네 병원에서 맞을 때랑 수가가 다르게 책정돼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고 평일에 맞냐, 주말에 맞냐 이것도 다르고 낮에 맞냐, 6시 이후 야간에 맞냐 이것도 또 달라요. 그래서 이 비용이 병원마다 차이가 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다라는 거고 또 이런 게 있는데 같은 허리 디스크 환자를 볼 때 의사마다 처방이 다 다른 것도 있어요. 이게 사람 몸을 치료한다는 게 계산처럼 딱딱 되는 일이 아니긴 해요. 그래서 같은 환자
환자를 봐도 의사마다 의견이 조금씩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사는 신경차단술 중에 A라는 주사 방법으로 치료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의사는 B라는 신경차단술 주사를 해야 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마다 의사마다 같은 환자를 보고 다른 치료 방법을 계획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 주사 비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 같은 게 오히려 이상한 거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좀 이해되시죠? 주변에 신경차단술 궁금해 하시는 분들한테 이 영상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